41세의 제라르 피케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수년간의 라이벌 관계, 숨겨진 스캔들, 그리고 축구계를 뜨겁게 다궜던 충돌 끝에 바르셀로나의 전거인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사실을 고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가장 증오했던 5명의 상대 선수들 말이죠. 잔혹하고 놀라울 뿐만 아니라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와 긴장감으로 가득 찬 목록입니다. 일부 내부자에 따르면 이 일들은 그가 패한 어떤 경기보다도 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일까요? 왜 여전히 바르샤 팬들과 라이벌들을 떨게 하는 이름들을 다시 언급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갈등 뒤에 숨겨진 어두운 이야기들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피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럼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 세르히오 라모스. 수년간 그들의 라이벌 관계는 스페인 축구의 심장이었습니다. 피케 대 라모스,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하지만 클라시코의 상징적인 이미지 뒤에, 불꽃 튀는 시선과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말들 뒤에는 단순한 스포츠 경쟁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내부자에 따르면 모든 것은 2011년 시즌의 어느 폭발적인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매우 거친 파울 이후 라모스가 피케에게 속삭인 한마디는 오늘날까지도 피케가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커룸의 일부 증인들은 그 말이 절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지점에 도달했다고 전합니다. 그 이후로 둘의 만남은 개인적인 전쟁이 되었습니다. 경고, 도발, 언쟁, 그리고 오늘날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떠오르는 순간들. 피케는 라모스의 특정 태클이 축구가 아니었다고 여러 번 회상했으며 경기장에서의 일부 행동은 순전히 해를 끼치려는 의도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몸싸움이 아니라 카메라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스페인 대표팀 내부자가 전한 바에 따르면 라모스가 피케 국가대표팀에 대한 충성심의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잘못된 팀을 응원했다고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수단과 가까운 이들은 그 비난이 피케를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깊은 상처였고 그의 정체성, 자존심, 축구와 국가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타격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둘 다 그 라이벌 관계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지만 피케에게는 결코 변치 않는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라모스는 단순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클라시코가 돌아올 때마다 다시 나타나는 끊임없는 그림자이자 유령이었습니다. 4위, 알바로 아르벨로와 피케가 경기장 밖에서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알바로 아르벨로아입니다. 팬들의 눈에는 그저 레알 마드리드의 평범한 풀백처럼 보였던 인물이지만 피케에게는 훨씬 더 개인적인 무언가를 의미했습니다. 독성이 있는 무언가를. 모든 것은 반 15년에 소셜미디어에서의 논쟁이 전례 없는 언론의 불길로 번지면서 폭발했습니다. 라리가의 여러 내부자에 따르면 아르벨로아가 피케의 농담을 레알 마드리드의 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으로 해석했고 이에 대한 일련의 메시지로 답했는데 증인들은 그 메시지들이 전문적인 존중의 모든 한계를 넘어섰다고 전합니다. 날카로운 재치로 유명한 피케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답변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일격이 되었고 곧 온라인 싸움처럼 보이던 것이 결정적인 단절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진정한 단절이 트위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베르나브 경기장 복도에서였다는 것입니다. 익명의 기술 보조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아르벨로아가 피케가 스페인 국가대표팀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한 발언을 던졌을 때였습니다. 피케에게 그 발언은 상대 선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동료여야 할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은 다시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클라시코는 침묵하는 긴장감, 억제된 몸짓, 너무 오래 지속되는 시선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표면만 보았지만 로아 팀의 내부자들은 무대 뒤에서 둘이 라커룸에서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다고 전합니다. 마치 작은 접촉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시 폭발할 것처럼 말이죠. 피케에게 아르벨로아는 결코 단순한 스포츠 라이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큰 균열의 거울이었습니다. 두 세계, 두 정체성, 축구를 살아가는 두 가지 상반된 방식 사이의 균열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수년이 지난 후에도 그 상처는 가장 깊은 것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3위, 디에고 코스타 피케가 만났던 모든 상대 선수들 중에서 디에고 코스타는 아마도 가장 분명하고 가장 잊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인물일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타는 순수한 혼돈, 본능, 끊임없는 도발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경기를 정신적인 싸움으로, 규칙 없는 영역으로 만들 수 있는 공격수였습니다. 그리고 로아 팀의 일부 전 동료들에 따르면 둘 사이에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언제든 무언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긴장감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피케는 몇 년 후 그날 밤 코스타가 심판의 눈을 피해 고의적인 팔꿈치 공격을 가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훨씬 더 폭력적이었습니다. 바르샤 내부자가 전한 바에 따르면 하프타임에 라커룸으로 돌아온 피케는 이건 축구가 아니라 폭행이야 라고 소리쳤고, 코스타는 일부 증인들에 따르면 웃으며 피케에게 개인적인 위협으로 들리는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절점은 국가대표팀 훈련 중에 찾아왔습니다. 부적절한 농담에서 시작된 사소한 논쟁이 갑자기 격화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이들은 극도로 긴장되고 거의 숨쉬기 힘든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둘 중 누구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둘 중 누구도 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 스태프 멤버들은 피케가 코스타의 존재만으로도 그 순수한 적대감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를 항상 피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증오가 그토록 깊은 이유는 코스타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그와 맞설 때마다 피케가 상대 선수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신을 해칠 수 있는 통제불능의 힘과 맞서고 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디에고 코스타는 피케에게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2위, 페페 피케의 눈의 공포, 긴장, 축구 폭력을 가장 잘 구현했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바로 페페였습니다. 포르투갈 수비수가 클라시코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분위기는 변했습니다. 베르나브는 경기장이 되었고 캄프누는 지뢰밭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라이벌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돈이었고 순수한 폭발이었습니다. 라릭에 가까운 내부자들은 둘 사이의 작은 접촉만으로도 사고를 우려하게 만들었다고 회상합니다. 모든 것은 2012년 경기에서 페페의 아슬아슬한 태클이 피케를 격분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장 카메라맨은 혼전 중에 페페가 피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고 전했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말이라서 오늘날까지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언급하기를 꺼립니다. 그 순간부터 피케에게 페페는 더 이상 단순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맹세한 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파울, 도발, 피를 얼게 하는 시선. 하지만 진정한 단절점은 코파델 레이 경기 중에 찾아왔습니다. 바르셀로나 스태프 멤버에 따르면
매우 거친 태클 이후 피케는 코치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누군가 정말 다칠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페페는 모든 논리, 모든 한계, 축구의 모든 불문율을 뛰어넘는 맹렬함으로 경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피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발길질이나 태클이 아니라 일부 증인에 따르면 페페가 피케의 평정심을 잃게 하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피케의 분노를 부추기는 것이 그의 계획의 일부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후에도 둘 다 그들의 라이벌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피케는 페페가 가장 두려운 상대였으며 모든 경기를 잔혹한 심리전으로 만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1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피케가 그의 경력 동안 마주쳤던 모든 이름 중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만큼 깊고 복잡하며 고통스러운 흔적을 남긴 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의 얼굴 그 이상이었습니다. 피케에게 호날두는 집단적인 강박관념이었고 클라시코가 다가올 때마다 돌아오는 그림자였으며 모든 숨결, 모든 시선, 모든 실수를 공개적인 비난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여러 내부자에 따르면 모든 것은 2013년에 어느 충격적인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압박감에 시달리던 피케는 실수로 호날두에게 득점을 허용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굴욕감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골이었습니다. 호날두는 세레머니를 하기 전에 피케의 눈을 응시했고 현장 증인들은 피케가 결코 잊지 못할 몸짓으로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라이벌 관계는 스포츠적인 것을 넘어 개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독은 경기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밖에서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레알 마드리드와 가까운 기자들에 의해 보도된 말들에서 미묘하고 날카로운 코멘트들, 간접적인 공격들이 드러났습니다. 피케는 호날두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모든 음절이 헤드라인, 밈, 논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메시와 호날두로 축구적으로 분열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원치 않았던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좌절감은 2016년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스페인 대표팀의 일부 스태프 멤버에 따르면 피케는 더 이상 항상 최고와 맞서야 하는 압박감을 견딜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호날두는 단순히 재능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규율, 정신력, 자신에게 반대하는 누구든지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였습니다. 피케에게 CR7은 단순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뜨려야 할 기념비였고 동시에 완전히 정복할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존경심, 좌절감, 고통이 뒤섞인 감정 때문에 그는 오늘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그의 경력에서 가장 힘든 적이었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전은 피케가 가장 싫어했던 상대들을 나열한 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진실을 밝힐 때 찾아옵니다. 2018년에 한 비공개 훈련에서 일부 내부자들은 그가 가장 힘든 적은 라모스도, 페페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아니었다고 고백했다고 전합니다. 바로 매일 그를 잡아먹던 압박감이었다고 말이죠. 완벽해야 하고 클럽, 도시, 이념을 대표해야 하는 무게. 안에서부터 그를 짓누르던 무게였습니다. 한 동료가 그럼 정말로 당신의 적 1위는 누구였습니까? 라고 묻자 피케는 침묵하다가 나 자신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방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서 본 적 없는 취약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41세의 피케는 영광과 갈등으로 가득했던 경력을 되돌아보며 마침내 과거와 화해한 듯 보입니다. 그 치열했던 라이벌 관계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교훈입니다.
그리고 모든 클라시코, 모든 싸움, 모든 선언된 적을 뛰어넘는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축구에서든 인생에서든 가장 어려운 도전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것과의 싸움이라는 진실 말입니다.